자, 임진왜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1592, 1592 임진왜란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요, 이제 우선 일본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라고 해서, 뭔가 되게 전쟁이 많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중앙에 유력한 유력자가 없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다이묘들, 영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들이 막 할거했던, 호족들이 각 지방에 나눠갔던 그런 시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나와서 그 시기를 통일하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공격해 오는데, 공격해 올 때 조선을 친다고 하지 않고, 야, 조선 너네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온 것이니까 길을 빌려줘 라고 하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권유 장군의 승리로 잘 알려진 곳이 바로 이곳 독산성이 되겠습니다. 1592년 4월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뭔가 개인적인 욕심, 뭔가 일본을 통일하고 났으니까, 국내를 통일하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바깥으로 눈 돌리고 싶었겠죠. 또 국내 사정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 거잖아요. 칼을 든 실업자, 이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대거 모아가지고 조선으로 보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서둘러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일본이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은 뭡니까? 정명가도, 조선 너희랑 싸고 싶은 게 아니라 명나라를 치러 갈 거니까 길을 좀 비켜줘 라는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오지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길을 빌려줍니까? 그 길에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지지만 우리는 뭐 길을 빌려줄 수 없지만 전쟁에 대한 대비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았죠. 거의 200년 가까운 평화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군역의 문란들이 군역의 문란이 상당히 심했죠. 뭐 대립제라든지 반군스포 이러면서 결국에는 군역이 무너져 있었고요. 실제 전쟁이 나서 싸우러 가자라고 하니까 서류상에는 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싸우러 갈 수 있는 군대는 전혀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산진, 동래성 거의 금방 함락당하게 되어지고요.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시립장군이 충주의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한양에 함락당하게 되어지고요. 선조는 백성들 버리고 궁궐 버리고 혼자 의지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여차하면 의지를 넘어서 아예 명나라로 망명하려고 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주에서 이제 광해군, 자기 아들인 광해군에게 분조를 시키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나, 남을까 아니면 명나라로 도망갈까 라고 이제 조금 정세를 살피고 있었겠죠. 자, 근데 거의 2달 만에 평양서까지 함락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임진왜란 7년 전쟁에서 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의병들, 자기 고장을 지키고자, 자기 가족을 지키고자 일어났던 의병들이, 특히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일어나서 뭔가 무기나 이런 것들은 열세지만 자기 지역, 자기 향토, 자기 고향에 대한 지리적 이점, 잘 알고 있는 자기 고장에 대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이점을 살려가지고 호남 지역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우리 구국의 영웅, 우리가 모두 다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이순신 장군께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보급로나 이동로를 다 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도 구원군을 보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승기를 잡아갑니다. 중간에 휴전협정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휴전협정이 있는데,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막 우리나라 남쪽을 다 떼달라, 명나라 공주를 후궁을 달라, 이런 헛소리를 짝짝짝짝 내뱉게 되니까 결국에는 휴전회담이 결렬되어지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도 훈련도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항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일본 군인들 조선의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숭상해가지고 이제 투항한 그런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일본 외 나라 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뭐 이제 김충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총기술, 선진 조총기술들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조총을 제작하고 훈련도감 만들고 이러면서 전쟁 준비를 좀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7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겼다라고 하지만 남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쟁터였고 상처뿐인 승리였던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전란 속에서 국토는 황폐화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문화재는 소실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끌려갔고, 자, 그런 가운데 상처뿐인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진 거보다는 낫겠죠. 여기는 이제 독산성 정상에 있는 세마대입니다. 원래 이제 독산성은 독산성 및 세마대 질환 이름으로 사적에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권유 장군이 여기를 지킬 때 일입니다. 권유 장군이 여기서 지킬 때 1593년에 이제 외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라는 인물이 여기를 이제 독산성을 이렇게 에워싸게 됐죠. 에워싸가지고 이곳 자체가 약간 물이 없는 지형이야. 왜냐면 산봉우리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지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당시 약간 지금은 나무가 많지만 당시 좀 벌거숭이 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진짜 떨어졌겠죠. 그러자 이제 권유 장군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 여기다가 흰 말을 갖다 놓고 쌀을 부어가지고 마치 말을 물로 씻기는 것처럼 하고 몇 날 며칠 동안 잔치를 열었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일본군 왜군들이 보기에는 먹을 물이 넘쳐나나 보네? 먹을 물이 저렇게 넘쳐나니까 말 목욕도 시키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수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 권유 장군의 꾀가 바로 이 세마대에 서려져 있습니다. 자, 왜란의 영향 보면요. 자, 조선은 국토 황폐화, 그쵸? 전쟁터였잖아요. 승리를 했겠지만 상처뿐이 영광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렇죠. 땅이 세금도 안 거치고 그리고 농사짓는 땅이 다 황폐화됐으니까 국가 재정이 악화됐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에 대해서는 명나라를 섬기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제조, 지은, 망해가던 나라를 다시 세워준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명나라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요. 미안하게도 죄송하게도 정말 미안하게도 명나라는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명나라 내부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이러지만 외란 참전으로 막대한 전쟁 비용이 소모되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첫나라에서 당하게 되는 좀 미안한 일도 있습니다. 자, 일본은요 에도막부라고 해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치한 조선의 기술자, 특히 도자기 기술자와 성리학자 그리고 약탈한 문화재를 통해서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합니다.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조선의 도자기를 만든 이삼평이라고 해서 일본 도자기의 시조라 불리는 인물 임진왜란 때 끌려갔고요.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친 강항이란 유학자가 또 끌려가가지고 근데 퇴계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공자보다도 오히려 퇴계를 높이치는 퇴계학이라고 성리학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 이제 조선식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끌려간 이제 조선인들이 성공사에 동원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조선인들이요, 일본인들이 데려가서 저기 동남아시아 통해서 그 노예로 팔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이제 유럽에도 보면 유럽까지 끌려갔던 노예를 팔려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외란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자, 외란 이후에 일본과의 외교,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단절되겠죠. 당연하겠죠.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단절이 안 되겠어요. 근데요, 에도막부 아까 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실제로 자기 밑에 있는 병력들을 임진왜란 때 많이 안 보냈어요. 많이 안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군대 안 보냈으니까 좀 너네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기후약조라는 걸 체결하고요.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파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이제 통신사라고 해서 사절단이 파견되는데, 요 통신사 일행이죠. 그래서 일본 문화 발전에 기여했던 그 통신사,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통신사가 파견됐다라는 거. 물론 임진왜란 이전에도 일본에 갔던 사절단은 통신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막부랑 외교가 정상화되고 기후약조라고 하죠. 그리고 통신사가 파견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